네, 제가 늘 방송에서 말씀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이 모두 소중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 정치인들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이번 인터뷰할 분은 이 문재인 캠프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으셨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상고 철회를 해서 영입했다고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에 문재인 캠프의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으셨는데 문 대표를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시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촛불 민심의 정권 교체의 시대 정신을 감당할 후보가 문재인 후보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 정치적인 좀 책임을 져야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찌됐건 국민들께서 너무 고생하고 있는데 네. 이 국민들의 열망을 담아 안을 마무리를 정치권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마무리하는데 책임자가 문재인 대표다라고 보신 거군요. 이미 도덕성과 정책이 검증되었고 예. 국정 운영 능력이 검증된 후보라고 봤기 때문에 네.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해서는 아직도 검증 중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상대적으로. 네, 상대적으로. 네. 그렇군요. 더구나 특히 지금 사드 배치를 둘러싼 네. 우리 남북관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네. 노무현 정부 시절 9.19 비핵 합의를 끌어냈던 그런 국정 경험이 소중한 자산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송영길 의원께서 역시 호남 출신이고 또 흔히들 말하는 민주화 운동 세력이죠. 386 세대의 마청이라는 상징성도 있고 이런 것들이 문 전 대표에게는 상당히 좀 당신에게 필요한 그런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셨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건 문재인 의원님께 질문해 주십시오. 문 전 대표는 저번에 4.16 총선 때도 지난해 김종인 전 대표를 상고 철회 끝에 모셔왔듯이 이번에 또 송 의원을 모셔왔는데 이분은 밖에 나가서 이렇게 훌륭한 인재들을 모셔오는데 능력이 탁월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좋은 분을 많이 영입해서 이번 20대 또 좋은 국회의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예. 지금 가장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보는 게 문 대표의 어떤 능력도 능력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안희정 충남지사와의 어떤 그런 호각세 이런 걸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의 관계를? 저희들은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저희 민주당이 더욱더 집권 능력이 높아지고 경선의 흥행이 성공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환영하는 바입니다. 예. 이 선거 총괄 선대본부장을 이제 맡으셨으니까 여러 가지 정책도 만드셔서 발표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문재인 캠프에서 총괄 선대본부장으로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동안 우리 민주당 소속 대선 후보가 안보와 경제에서는 이 보수 정당의 주도권을 뺏기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 근데 문재인 후보께서는 안보와 경제 우선권을 가지고 뚫고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안보에 너무 무능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비해서 이것을 가짜 안보로 규정하고 공수특전단 출신의 확실한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국제 외교 역량을 통해서 이 북핵 문제의 해법을 보여주는 것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고요. 특전사 말씀을 하셔서 갑자기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지금 어떻게 계십니까? 미국으로 돌아가셨습니까? 네, 미국으로 가신다고 합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일단락이 된 것 같이 보이시죠?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락이 됐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이 다 확장력에 관련된 내용들인 것 같은데, 당내 경선이 이제 1차 관문이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당내 경선에 대해서는 자신하시는지요?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겸손하시려고 말씀을 겸손하게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말입니다. 사실 이런 비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송영길 의원께서 언론에 대고 삼처리 문제도 고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고용 문제도 문재인 대표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80만 개 일자리가 가볍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바로 그냥 돌직구를 날리시는 걸 봐서 역시 조직 안에 조직이 건강하려면 이런 분들이 계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문재인 전 대표로 봐서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스크래치가 난다 그럴까요? 좀 대통령이 된 것처럼 행동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거 봐서는 아직까지는 좀 더 다듬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겸손한 자세로 네. 발전해 갈 것입니다. 네. 문재인 후보의 문자를 저는 열려있는 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는데 네네. 국민 민심에 열려있고 예. 또 많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항상 개방적인 자세로 토론하고 수용하고 예. 정책도 다듬어가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예. KBS 황교익 사태를 놓고 보면 열려있는 문이 아니라 닫혀있는 문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글쎄요. 그는 이제 원칙 없이 흔들린 것과 다를 거라고 보는데요. 네. 그 문제는 KBS가 원래 초기에 잘못한 것에 대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이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말입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이 대북 송금 특검과 관련해서 사과를 했는데 박지원 대표 보고 발끈하게 하니까 바로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안희정이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문재인 대표하고는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습니까? 안희정 후보는 직접 대북 송금 특검 내용을 잘 모를 거예요. 예. 상세한 진행 과정을. 아,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문재인 실장은 당시 청와대에 있으면서 네네. 이 문제를 피해보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심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 특검이나 이걸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해서 고민한 그 결과를 읽어보면 좀 이해되는 면이 있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누가 지금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과 남북 화해 협력 정책을 제대로 계승해 가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과거의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상처를 내는 것은 좀 순서가 틀린 면이 있다. 지금 이번에 문재인 후보께서 개성공단 2천만 평 확대 공약도 가장 선명하게 말씀을 하셨고 사드 배치 문제나 남북 화해 협력을 뚫어가는 데 가장 일관되고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 제가 문재인 후보 캠프에 합류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 확장성에 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사드 배치 문제만 하더라도 또 어떤 그 대통령이 당선이 되시면은 북한을 먼저 방문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 봐서도 미국 쪽에 뭐 눈치를 봐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국제관계 속에서의 지금의 이런 소용돌이의 모습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좀 더 이런 것을 발표하기보다는 전략적인 포지셔닝을 가져가서 좀 더 면밀하게 이야기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문제는 문재인 후보가 한 게 아니라 문재인 후보께서 쓴 책 대한민국이 묻나 문재인이 답변한다. 이 책 내용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언론이 일부만 발췌해서 이것을 확대해서 이 지지가 전달이 잘 안 된 건데 그 책을 보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북한을 먼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될 게 없는 거고 그런데 그것만 딱 뛰어나서 왜곡하니까 다행히 문재인 후보를 이렇게 막 가두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문재인 대세론이 있다. 그게 만약에 언론의 문재인 대세론까지 확정이 돼버린다면 확정은 좀 강한 의미입니다만 언론에서조차 이제 문재인이 대세 아니냐라고 만약에 굳어진다면 결국 문재인 전 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언론이 과연 문재인 대표의 대세에 생채기를 내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비판을 할 수 있는데 비판 문제가 된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인용을 해놓고 비판을 해야 되는데 앞뒤를 잘라버리고 북핵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북한을 먼저 갈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돼 있는 것을 후기를 빼버리니까 오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보통 청취자분들이 많은 정치분들하고 이렇게 이 인터뷰를 하면은 댓글을 많이 올려주시는데 송영길 의원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전부 다 긴장해서 저들을 듣고 있는지 댓글이 안 올라오네요. 워낙 말씀을 잘해 주셔서 그런데. 자, 다음 질문을 또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캠프에서 요새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총괄 선대 본부장을 맡으셨으니까 이제 인재도 영입을 해야 되고 새로운 정책도 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이걸 어떻게 접근하실 생각입니까? 인재 영입이라는 게 집권에 성공해서 어떤 공직을 맡긴다든지 그럴 경우는 철저히 검증이 될 그렇겠죠. 돼 있는데 선대본부는 아무래도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약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이제 전임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게 잘 전개되도록 그때는 선대본부가 아직 발족이 안 돼 있었고 저도
본부장을 맡기 전 일이어서 네네. 잘 점검해서 하나씩 해가고 여러분들을 지금 접촉하면서 하나씩 검증해가고 있습니다. 예. 인재 영입이 사실은 뭐 중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이제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의 어떤 결집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측면이 문재인 선거 캠프에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열려있는 문입니다. 예. 정책의 벽을 문으로인데 벽을 문으로 바꿔내면 예. 소통의 문을 만들어가서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듣고 국가를 끌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풍부한 경험을 흡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 후보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송영길 의원이 호남 광주 쪽이시니까 요즘 광주 쪽 민심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예,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나 이제 후보님 역시 그래도 정권 교체를 하고 이 적폐를 해소하려면 네. 문재인으로 가야 된다라고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네네. 아직 정서적으로 확실하게 다 가는 이런 중간 과도기에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여러 가지 오해를 불식시키고 또 제가 선대 본부장을 맡은 만큼 오늘도 지금 광주에 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람들 얘기를 듣고 있고 네네. 내일 모레는 후보님과 함께 전남을 쭉 돌면서 인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거나 걱정하시는 부분이 뭐라고 요약을 해주신다면 뭐 어떤 것들이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계속 도는 게 뭐 호남 인사차별부터 시작해서 호남에 대한 진정한 애정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실제로 호남 인사차별이라는 것은 잘못된 건데 실제 참여정부 때 수많은 장관, 감사원장, 대법원장, 검찰총장, 호남 출신들이 상당히 많이 기용이 됐거든요.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인 어떤 느낌인데 이것들을 보완하도록 노력을 하고 특히 최근에 김정숙 사모님이 열심히 호남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이렇게 공감과 인심을 얻고 있습니다. 예. 김정숙 부인께서 문재인 부인께서 지금 호남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계신다라는 말씀도 저도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호남 민심이 어떻게 이게 아직까지도 문재인 대표의 지지도만큼 전국적인 지지도만큼 올라오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같이 동반 상승하고 있고 특이한 현상은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유일하게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 영남, 호남, 제주, 강원, 충남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같이 1등으로 동반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큽니다. 바른정당에서는 만약에 대통령 탄핵이 되지 않는다면 전원 동반 사퇴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국회가 유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이미 탄핵 소추 전에 소추 의결이 안 되면 그러셨죠? 저는 사퇴하겠다고 이미 사퇴서를 쓴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 주말 촛불 집회에 나가서 헌재 그리고 민심과 동떨어진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그러니까 역으로 놓고 보면은 헌재에서 민심과 다른 결정을 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최근에 좀 그런 의심이나 어떤 우려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헌재에 대한 의심보다는 주변에 박근혜 대통령 주변과 청와대의 태도 그리고 일부 보수 단체들의 보수라고도 할 수 없는 극우 단체들의 과도한 움직임, 계엄령을 선포해서 빨갱이들을 죽여라 이런 식의 극단적인 내란 선동 그리고 대통령이 대한민국 검찰이 신청해서 법원이 심사해서 발부한 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이러한 이 행위들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황교안 대행이 이것을 옹호하고 또 본인이 대통령 코스프레를 하고 다니고 이런 심각한 상황에 대한 경고를 보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드려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재인 캠프 총괄 선대본부장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이었습니다.